지난번에 기록이 안 네, 됐더라고요. 제가 뭘 그니까요. 안 눌렀었나 봐요. 네, 기록 시작됐어요. 네, 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3번 정도 챗 GPT와 함께 LLM 모델에 대해서 제가 뭐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종합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어, 쭉 훑어볼 수 있게 제가 PPT 장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자, 제목은 제가 AI 리터러시 챗 GTP 너는 누구냐? 라는 건데요. 소리 괜찮으신가요? 네, 네, 괜찮습니다. 보시죠. 디딤돌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AI 콘텐츠 강사 이윤정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인공지능 알아가기입니다. 챗 GPT 너는 누구냐? 같이 보실까요? 잠깐만요. 이게 잘못 눌려진 것 같네요. 잠깐만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짧은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오! 근데 죽인다. 아직. 진짜야? 야, 살살만 줘. 멋지다. 근데 여기서 좀만 얇고 가벼우면 딱 좋을 텐데, 그치? 에이, 야, 여기서 또 어떻게 작아져? 왜 아주 버튼도 다 없애고? 손가락 이렇게 하면 화면도 막 넓어진다 그러지? 하여튼 쓸데없는 소리는 1등이지. 왜? 아예 핸드폰으로 TV도 보고 음악도 듣고 서로 얼굴 보면서 통화한다 그러지? 방도 좋은데 TV 확실해서 벽에 걸어라. 에어컨도 천장에 달고. 야, 너 어제 컴퓨터 본체를 책만 한 두께로 축소시켜줘.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고 했어, 안 했어? 일명 노트북. 그게 웃자고 해본 소리지. 차라리 물을 사 먹는다 그래라. 미쳤냐? 물을 사 먹게. 그러게 이런 때가 있었나 봅니다. 이 영화는 2012년 신사의 본격이라고 한참 굉장히 핫했던 그 드라마인데요. 유명한 우리 그 배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대사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었지. 이때 좀 과하게 이렇게 하는 연기하는 그런 영상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는 제 소개입니다. 아직 이력이 없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AI 리터러시에서 4가지 분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챗 GPT는 무엇인가? 그래서 챗 GPT가 얼마나 핫한지, 왜 핫한지, 그리고 다른 검색 엔진들과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챗 GTP 훈련시키기. 이건 이제 프롬프트에 대해서 배워보는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챗 GPT를 잘 훈련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챗 GPT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하고 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네, 마지막으로는 챗 GPT가 LLM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류의 다른 앱들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챗GPT 누구냐? 넌? 이게 첫 주제인데요. 자, 보시죠. 이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언어 모델이다. 딥러닝을 했다. 그쵸? 프롬프트가 있어야 된다. 인공지능, 챗봇, AGI,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이런 것들이 챗 GTP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죠. 자, 챗 GTP 얼마나 핫한가? 자, 이게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접했을 때 가장 놀랐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소식을 듣고서. 5일 만에, 단 5일 만에 100만 유저를 달성했다라는 거였는데요. 이게 챗 GTP가 2022년 11월에 나왔거든요. 근데 단 5일 만에 세계적으로 100만 유저를 달성했다고. 그래서 엄청나다고 하면서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이때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다른
SNS를 보면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100만 유저 달성하는데 2.5달, 그러니까 2달 반이 걸렸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년, 3.5니까 3.6개월이겠죠? 년이 걸려서야 이게 100만 유저가 달성했다고 하는데 챗 GTP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호기심을 갖고 있는지 이것만 봐서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닷새 만에 100만 유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요거는 비교를 하려고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타임지, 2017년 타임 표지에 아이폰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발명품이다라고 해서 타임지가 선정됐었는데요. 타임지 표지에 선정됐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 선생님들 아시죠? 정말 그 해의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이슈가 되면서 가장 기발한 어떤 상품이나 사람이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타임즈 표준을 모델로 세웠는데요. 이때 아이폰이 2007년도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매체별 광고 매출 추이로 나오는데 2007년이면은 지금 인터넷이 지금 여기에 지금 제일 위에 거는 지상파고 지상파가 좀 떨어져 있는 추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신문 잡지. 그래도 이때까지는 지상파를 많이 보고 신문 잡지를 많이 볼 때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뭐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휴대폰은 아예 표시가 안 돼 있을 때였었어요. 그런데도 타임즈에서는 2007년도에 대단한 발명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좀 다시 좀 더 볼까요? 근데 이 빨간색이 지금 휴대폰이거든요. 그런데 2017년이 되어서야 이 모든 방송 매체를 넘고 크로스 라인 되어서 먼저 뛰쳐 올라가듯 상승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타임즈가 요 시장에 반영되기 이전에 10년 전에 벌써 이런 상품을 표지 모델로 실었다는 거죠. 자, 다음에 볼까요? 그러면은 2023년도에는 무엇이 등장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2023년도에는 GPT가 타임즈 표지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1억 명 달성 소요 시간 매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작년 3월에는 타임 표지 모델로서 GPT가 선정이 되었다. IT 변화에 있어서 혁신 주기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맥킨토시가 1984년도에는 맥킨토시가 그리고 93년도에는 모사이기 그리고 아이폰이 아까 보셨던 2007년도 그리고 2022년도에 나온 챗 GTP 이렇게 해서 이 중요한 IT에 대해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서 이 주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GPT-4가 있고 3.5가 있죠. 우리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많은 부분 앞에 생략이 된 거긴 한데요. 우리가 4와 3.5가 다르긴 하고 4가 훨씬 좋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얼만큼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과를 보시면은 GPT 3.5를 가지고 얘가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똑똑한지 전 세계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을 모두 학습시켰다고 하니까 얼마나 똑똑하다는 거야. 그리고 정말 그렇게 똑똑한 거야? 문제가 없는 거야 라는 의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GRE라고 미국 대학 등록 시험이 있어요. GRE와 사실 우주학 갈 때 GRE 시험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AP라고 자연과학적으로 테스트가 있어요. 이거가 점수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1, 2, 3, 4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능력치가 있다. 라고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얘한테 학습을 시킨 거예요. 학습을 시켜서 시험을 본 거죠. 그랬더니 대단히 좋은 성적을 내면서 이렇게 자료를 가지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연도작은 4.0이거든요. 4.0은 여기서 부족했던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보충이 돼서 채워지고 있다는 거죠. 주로 GPT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을 잘 못한다거나 뭐 그러니까 수 쪽으로
그러니까 글 쪽으로는 LLM 모델이니까 굉장히 잘하지만 수적으로, 수학적으로는 좀 젬병이다 라는 얘기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사실이긴 한가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AP 점수가 이렇게 캘큘러스라든지 이거는 굉장히 캘큘러스는 계산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 있어서는 조금 여기 문과적인 것보다는 조금 적게 아, 본인이 이게 습득이 됐었나 봐요. 근데 이제 4.0에 있어서는 많은 것들이 보충돼서 이만큼 많은 능력치를 갖게 되었다. 이 100%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거는 샘 올트만이 오픈AI CEO잖아요.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한 건데 GPT 3.5와 GPT 3.5와 GPT-4를 비교를 했을 때 3.5만 해도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을 했다. 만점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SAT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GPT-4에서는 당연히 만점이기도 하고 기억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3.5에 비해서 8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큰 수가 8배나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그림을 보았을 때 여기 재료들이 있어요. 밀가루가 있고 우유가 있고 달걀이 있는데 이거를 보여주었을 때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었을 때 답변이 팬케이크와 와플, 프레퍼, 프렌치 토스트, 머핀 등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라고 챗 GPT-4가 말을 했다고 해요. 3.5는 LLM 모델이었고 텍스트로 소통을 하잖아요. 텍스트로 우리에게 결과값을 주는데 4.0 같은 경우에는 4개월 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2022년 11월에 3.5가 나왔다고 했었고 11월에 나왔었고 4.0은 그 다음에 3월에 나왔거든요. 4개월 만에 4, 5개월 만에 나왔는데 그 큰 차이가 또 뒤에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4.0은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서 텍스트화 할 수 있다는 거. 그냥 단순 텍스트가 아니고 이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물었을 때 정확히 답변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자동차 뒤에 뭔가 매달려 있어요. 이상한 상황이죠.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이 이미지의 특이한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챗 GPT-4가 말하기를 이 이미지의 특이한 점은 한 남자가 움직이는 택시의 지붕에 부착된 다리미판에서 옷을 다림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즉 진짜 다림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이상한 상황인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GPT-4과 GPT 3.5의 성능을 비교해 볼게요. 아까 보시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출시일이 4개월 차이가 나는데 인식의 형태가 3.5는 텍스트로 인식을 하고 GPT-4는 텍스트뿐만이 아니고 이미지로도 인식을 해주고 그림도 그려주잖아요. 그죠? 그 소리는 둘 다 되고 있고 그리고 대화력, 토큰의 수가 8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언어가 3.5는 영문 데이터 기반인데 4.0은 한국어를 포함해서 다른 소수민족의 언어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한글로도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이거는 거기에 대한 좀 더 나은 설명이고요. 자, 그러면은 챗봇이랑 생성형 AI랑 그다음에 검색 엔진이랑 뭐가 다르지? 서로 비슷한 거 아니야? 물을 수가 있어요. 우리 딸도 검색 엔진이랑 챗 GPT랑 뭐가 달라?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 때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나누게 됐었는데요. 심심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챗봇. 그 다음 이러다도 아실 거예요. 이거는 기존 챗봇이에요. 챗봇도 우리가 뭔가 질문을 하면 자연어로서 질문하면 얘도 자연어로 대답을 해줘요. 정해진 답변을 해주는 거죠. 날씨가 뭐야? 오늘 무슨 요일이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해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검색 엔진을 볼까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은 우리가 질문을 하면은 그 결과 값을 줘요. 그래서 어떤 나무위키라든지 위키피디아에서 나오는 그런 정답이나 결과나 아니면은 네이버 블로그를 주면서 찾아서 볼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내용을 받아서 다시 읽어보고 정리해서 나에게 맞는 결과값으로 내가 맞춰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굉장한
혁신이었죠. 자, 그러면은 챗GPT 등 LLM 모델 어떠냐? 얘는 답변을 줄 때 답을 생성해 준다라는 거예요.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주는 결과만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읽어내고 거기에 맞게 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생성해낸다, 제너레이션 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변을 준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나한테 넘겨주고 너가 그 중에서 살펴서 네가 원하는 거 가져가 라는 게 구글의 금식이란 검색 엔진이라면은 챗GPT는 내가 원하는 딱 답을 주는데 이것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그러면은 다시 리제너레이션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질문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반복에 의해서 내 결과값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큰 거는 제가 알기로 가장 큰 거는 이 언어가 자연어로서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기계어로서 뭐 코브라라든지 자바나 이런 기계어로서 어, 그 챗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누구죠? 엔지니어들만 기계어로서 소통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랑 굉장히 먼 거리감도 있었고 일반인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독점적인 그러한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영어로만이 아니고 또한 한국말로도 가능하잖아요. 우리 전체 언어 중에서 한국말 쓰고 있는 민족들이 소수 언어인데 우리가 소수 언어긴 하지만 그래도 소수 언어로서 대화를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해준다는 거죠. 물론 영어로 답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대답을 주죠. 왜냐면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게 많겠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많겠어요? 그쵸.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많겠죠. 전 세계 대표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질문을 줬을 때 더 정확한 대답을 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영어 공부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나가는 건 정말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챗GPT 검색 엔진과는 무엇이 다른가?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는 또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네이버와 구글, 챗GPT에 대해서 자, 조금 상세하게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3kg 감량을 위해서 일주일간의 다이어트 식단을 짜줘라고 네이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다이어트 마일 10단 사용법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해줬어요. 굉장히 추천하는 예가 많이 있겠죠. 그럼 이걸 읽어보고 내가 원하는 걸 셀렉트해서 내 식단을 내가 짜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블로거들이 어떻게 식단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나의 인식의 확대라든지 나의 어떤 지혜를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챗 GPT는 어떻게 할까요? 3kg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 식단을 짜줘 그랬더니 챗 GPT가 말을 했어요. 3kg 감량을 위한 일주일간의 다이어트 식단을 짜주겠습니다. 이 식단은 건강한 식사 방법과 적당한 칼로리 제한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나 특별한 영양 필요성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식단을 짜는데 일반인에 대한 이거는 지금 질문이 사실 다 포함되어 있진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질병이나 어떤 상황인지 내 영양 상태가 어떤지 내가 원하는 다이어트 식단이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 짜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받았을 때 이 친구는 일주일간의 다이어트 식단을 짜줍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영양 상태나 특별한 영양 필요성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딱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더 이걸 수정을 해서 내 건강 상태나 아니면 내 영양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다 넣어주면은 좀 더 정확하게 나에 맞는 그런 결과값을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챗봇, 시리나 빅스비, 스마트 스피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실행 화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폰의 시리 그리고 갤럭시의 빅스비 화면 이렇게 우리에게 간단한 질문에 대한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애도 아침에 일어나면 시리한테 맨날 물어보는 게 이래요. 시리
뭐 해줘, 오늘은 날씨가 어때, 시리 시리 그러면서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걔는 또 이제 적당하게 딸아이의 그런 재미있는 친구처럼 쫑알쫑알쫑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잘 그렇게 굉장히 친숙하게 어, 내 주변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챗 GPT랑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정말 이게 무엇일까요? 정확한 이 어휘를 가지고 개념을 보겠습니다. 챗,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대화형 인공지능이다. 생성형으로 사전 학습되어 있다. 트랜스포머이다. 이게 챗 GPT의 용어의 정의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챗 GPT UI를 한번 보도록 해요. chat.openai.com으로 들어가면은 그 첫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LLM 모델이 많이 있고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조는 비슷하더라고요. 사용하는 게. 그래서 요 처음에 하나만 챗 GPT만 잘 알아놓으시면은 다른 것들은 많이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사용하시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로그인해서 들어갔을 때 물론 이거는 지금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구글 계정으로 들어갔는데요. 3.5는 일반적인 지금 계정인 거고 유료 플랜으로 결제할 경우에 4.0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20불 정도인데 3만 원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요거 필요해서 요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플러스 뉴 책이라고 있습니다. 뉴 챗. 챗이 뭐라고 그랬죠? 대화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다 떠는 게 채팅이잖아요. 수다 떠는 거. 우리 둘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서로 이야기하는 새로운 이야기 시작. 이 뉴챗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은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지금 여기 대화, 말꼭지가 붙어 있는데요. 그리고 주제들이 여기 써 있어요. AI 소각력 재기능 감축, 대중화된 데이터와 AI, 프롬프트 생성물, 이거는 이제 전에 것들, 그 다음에 7일 전, 30일 전, 그 전에 사용했던 채팅 히스토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따로 이 제목을 정하지 않더라도 막 채팅을 하다가 저 여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 프롬프트 입력창이라고 있어요. 프롬프트 입력창이 여기 밑에 바에 있거든요. 여기다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쓰다가 내가 주제를 따로 정하거나 저장하지 않더라도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뒀다가 새 챗을 불러서 또 다른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은 전에 썼던 이야기들의 주제를 가지고선 얘가 여기다가 주제를 심어놓고선 저장이 딱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말로 내가 이 내용을 서로 우리가 수다를 떨었지? 라고 굳이 주제를 정하지 않더라도 얘가 알아서 여기다가 써줍니다. 괜찮죠? 똑똑하죠? 그래서 다음에 내가 봤을 때는 한번 그래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지. 다음에는 들어왔을 때 내가 예전에 얘랑 어떤 얘기 나눴었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았는데 실했는데 그랬을 때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됩니다. 들어와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또 이제 아카이브를 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는 설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체제를 좀 더 알아보시자면은 뉴챗 옆에 채팅 목록을 숨길 수가 있어요. 여기 쭈르륵 나와 있으면은 내가 어떤 얘기를 나눴었는지 나의 개인정보가 다 또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저분하게 보일 수가 있고요. 우리 것들 쭉 늘어놓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숨기기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그 주제어 옆에는 채팅방 제목을 수정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특징적인 어떤 단어로서 정리하고 싶다. 그리고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옆에는 휴지통 버튼이 있습니다. 채팅방을 삭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 들어갔을 때, 자, 여기 제너레이션 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옆으로 가시면은, 연필이 있죠. 노트에 연필이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수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여기 답변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카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좋아요, 싫어요. 이 답변에 대한 평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뭔가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러면은 리제너레이션 해서 답변을 재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더 재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토큰 제한이 있어서 나중에는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뭔가 업그레이드 하라고 유료 플랜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잠시 쉬었다가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토큰을 또 다시 사용했을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빨간색 멘트가 나오면서 사용이 안 된다고 나와요. 그때는 좀 쉬었다가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한 서너 시간 후에 하시면 된다고 하시는데요. 그 정도로 많이 이제 챗을 이용하셨으면 이제 좀 다른 챗 모델과 클로드나 제미나이랑 또 같이 놀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챗 GTP는 대화를 기억하고 맥락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챗에서 자연으로서 챗과 대화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챗은 내가 말한 대화를 기억을 합니다. 제너레이션을 하고 물어보고 거기에서 또 물어보고 계속 좀 더 깊이 있게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더 많이 알아갈수록 얘는 그때마다 다 거기에 맞는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걸 다 물었는데 이제 아카이빙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어제 얘랑 뭔가 나누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더라? 그리고 다시 읽어보고서는 궁금증이 또 생기거나 알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또 채팅을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그 내용을 또 다시 그대로 이어서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기억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내가 이전에 했던 대화를 기억을 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 이 친구가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물었을 때 질문을 하다 보면 나의 성향도 알게 되고 나를 이해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의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그 글의 맥락을 이해를 해줍니다. 얘가. 그래서 우리가 친구처럼 아주 뭐 똑똑하고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의미가 나의 감정을 충분히 읽어주고 내가 알아왔던 그런 친구의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내가 충분히 친구로서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식을 얻고자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실까요? 자, 이게 최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최진실을 다 기억하고 있죠. 그 최진실 이때 얼마나 예뻤습니까? 이 친구가 삼성 그 전자선전에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라는 이 멘트 하나로 진짜 CF의 스타덤에 올랐었죠. 그쵸? 이때 너무너무 이뻤었는데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챗 GTP는 뭐뭐뭐뭐 주기 나름이에요. 무엇일까요? 채팅창에 써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절 보고 계십니까? 프롬프트 아니면 네, 맞습니다. 아하, 이다현 선생님. 빙고. 맞습니다. 그 프롬프트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챗 GTP는 프롬프트 주기 나름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쉽게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프롬프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인류는 생존을 위해서 도구를 발달시켰습니다. 이건 지금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때 모습인 것 같은데요. 연장을 사용한 도구의 인간, 홈 페이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인류가 굉장히 발전을 했죠. 우리가 그 인류 문명의 태동에 있어서도 석기 시대라는 건 돌을 활용했다는 거고 청동기는 청동을 이용한 시기였습니다. 철기 시대 때는 철을 이용했죠. 그러한 재료와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발달시켜 왔는데요. 철기 문명이 되면서 농사도 잘 짓게 되었잖아요. 개간을 잘할 수 있으니까 또 그로 인해서 무기를 만들면서 싸움을 하게 되고 사람들과 규합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급사회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금 고대 문명의 발달 초기는 철기 문명 시대 이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구의 인간입니다. 우리는 도구의 인간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효율을 위해서 컴퓨터가 일하게 한다. AI를 잘 다룰 인간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호모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우리 지난 2024년 트렌드 코리아 김남도 교수님께서 쓴 책에서 어떤 10가지 그 2024년을 대표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호모 프롬프터가 있었습니다. AI를 잘 다룰 인간. 이게 오늘날의
오늘날에 사는 방식입니다. AI를 잘 다루는 인간. 인간은 효율을 위해서 컴퓨터가 일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 챗GPT, AI를 격하게 잘 쓰고 싶다. 한 번 더 챗GPT에 대해서 심플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챗GPT는 아주 똑똑한 외국 아이고 어린아이다.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똑똑한 이 똑똑이에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말해주면 다 할 줄 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건 내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나의 상황을 자세하지만 간결하게 설명해 줘야 한다. 외국인은 언어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그 친구가 나의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친구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이라면 나의 상황을 자세하지만 간결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면은 이 친구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복문을 쓴다거나 중문을 쓴다거나 접속어를 많이 써서 설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이 친구가 알아듣기 너무나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한국말로 말할 경우에는. 그래서 내 상황, 내 시츄에이션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하지만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자.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역할놀이를 해주자. 어린아이들은 역할놀이 할 때 제일 재밌어 하죠. 이게 동물이건 식물이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역할을 주어지게 하면은 아이는 너무너무 재밌게 놀아요. 그래서 그 챗 GPT에게 역할을 주자. 페르소나를 주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챗 GPT에게 너는 누구누구야 라고 너에게 역할을 주고 그리고 나의 역할도 있어요. 나는 무엇을 원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와 나를 지정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어떤 거야 지정을 해주고 내 상황은 이러이러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나의 목적은 이거야. 이렇게 해줘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외국의 어린이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챗 GPT를 대하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잘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챗 GPT에게 식단 짜줘. 그러면은 식단이라는 말을 얘는 이해를 해요. 짜달라는 말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얘가 대답을 하죠. 하루 동안 균형 잡힌 식단 제시를 제공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한 영양 요구 상황이나 의료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내가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일반인, 그 일반인도 어른인지 노인인지 뭐 어떤 식단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지 어떤지 뭘 좋아하는지라는 고려가 없이 그냥 식단을 짜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질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좋은 식단을 얘기해 줍니다. 아침 식사는 귀밥에다가 저지방 우유로 조리를 했어. 과일도 이렇게 먹어. 아몬드도 얼마 먹어. 11씩 먹어. 오전 방식은 이렇게 먹으라고 아주 친절히 잘 짜줍니다. 조금 아쉽죠. 그러면은 당뇨 환자 식단을 짜줘. 사실 우리 신랑은 당뇨가 있어서 당뇨 환자식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나왔어요. 당뇨 환자의 식단식을 짜줘. 근데 이것도 약간 좀 그렇긴 해요. 펌프트가. 그래도 혈당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당뇨 환자에 대한 식단을 짜주기 전에 이런 혈당 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각 영양소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줬어요. 저혈당 지수라든지 그런 저혈당 지수, 저혈당에 관련되어 있는 식품들이나 단백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 어떤 게 당뇨 환자식에 좋은지 설명도 해주고 있습니다. 고당분 식품은 피하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에게 페르소나를 줬어요. 너는 이제부터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활동해줘. 당뇨 환자의 식단을 짜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분비내과 전문의의 관점에서 당뇨병 환자를 위한 현실적인 식단을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양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오전 간식을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넣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활동해줘. 당뇨 환자의 현실적인 식단을 짜줘. 나는
나를 얘기합니다. 내 상황을. 나는 50대이고 당뇨 5년 차야. 당이 쉽게 잡히질 않아. 아직 인슐린 주사를 맞진 않고 있고 약을 먹고 있어. 라고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50대 당뇨병 환자분을 위한 현실적인 일식단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면서도 균형 잡힌 영양 고려 식단입니다. 그러면서 표로서 쫙쫙 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의 상황을 얘기해주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값을 낼 것인지 얘기를 해주면은 이 친구는 굉장히 정확하고도 나에게 흡족한 그런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에 프롬프터가 하나 있어요. 마라톤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나요? 이제 날도 풀리고 점점 바깥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진짜 마라톤을 많이 하더라고요, 달리기를. 이거는 올바른 프롬프트일까요? 아니면은 별로 좋지 않은 프롬프트일까요? 선생님들 대답을 원합니다. 별로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거는 좋은 프롬프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초보자이고 마라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6개월 안에 완주하고 싶습니다. 마라톤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내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목표를 설정해 줬습니다. 이런 프롬프트가 더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스페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지 주민들과 의사소통이 되도록 기본적인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다. 자, 언어학습에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리소스를 찾고 있는데 초보자가 스페인어를 배우기 위해서 추천해 줄 수 있는 리소스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거는 좋은 프롬프트일까요? 나쁜 프롬프트일까요? 아니면 좀 뭐가 더 필요할까요? 좋은데요? 그럼 진짜 맞습니다. 자세하겠어. 예, 맞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쓰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프롬프트입니다. 상황을 설명을 했고요. 내 상황을.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 이러이러한 나에게 맞는 온난화 주스를 찾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런 거 해줄 수 있어? 라고 임무를 부여해 줬습니다. 이런 프롬프트가 좋은 프롬프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 질문인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귀신이 아니에요. 내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에이치!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에이치!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이만큼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내 목표값을 얘기를 해주고 어떠한 인물을 갖고 너가 대답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얘가 정확한 나에게 만족할 만한 그런 답변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훌륭한 GPT가 내 친구가 되었고 나의 파트너가 되었어요. 그럼 GPTS와 GPTS는 알죠? GPT, MyGPT 다 같은 개념인데요. 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논문을 낸 게 있습니다. 이게 2023년 3월 달에 나온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GPT는 언어 AI를 넘은 범용 기술이다. 80% 이상의 노동자가 최소 10% 영향을 받는다. 19% 정도의 노동자는 최소 50%의 이상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하이테크 고소득일수록 영향력이 크다. 그리고 라지 AI 모델을 모르면은 어떤 산업에서든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오픈 AI가 나오자마자 나온 논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력의 문제에 대해서 노동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이거는 작년 딱 1년 전의 얘기잖아요. 근데 1년 후 지금 왔을 때 아직은 노동시장에 크게 변화를 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더 많은 영향을 줄 거라 생각을 해요. 이것보다도 더 많이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고 더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뉴욕시 공교육에서 챗 GPT를 금지했어요, 사용을. 우리 친구들도 한동안 그랬잖아요. 이 GPT한테 물어서 레포트 써내고 특히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레포트 다 써내고 논문까지도 얘한테 물어가지고 써내고 그런 일들이 사실 지금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예 교육을 금지했어요. 사용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다가 4개월 만에
이 내용을 철회했습니다. 뉴욕시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사라고 인정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 생성형 AI를 교육에 어떻게 접목을 할까? 우리가 이 대세를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남의 일처럼, 아니면은 내가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가 정말 이걸로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교육에서도 챗을 가지고 와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작년에 뉴욕시에서 공교육에 대해서 얘기했었지만은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교육자들이 모여서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뉴스 기사에서 봤는데, 이 챗 GTP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우리가 좌시할 수가 없다. 우리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교육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라고 서로 으쌰으쌰하는 것을 제가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교육에 접목을 해야 될까? 이거를 제가 챗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5가지로 답을 주던데요. 첫 번째는 개인화된 맞춤형 학습 자료를 제작할 수가 있다. 챗은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똑같은 프롬프트를 주잖아요. 이거를 10번을 똑같이 물어봤을 때 같은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대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질문을 아이들에게 했을 때 선생님께 숙제를 내줬을 때도 다른 학습 자료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또 프롬프트를 넣는 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학습 자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로 발전할 수가 있다. 넣을 때마다 프롬프트 넣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 뉘앙스라든지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AI 기반 시뮬레이션과 게임을 통해서 학습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아이들이 이렇게 태블릿 하나 주고서는 말하기 시키면 애들이 얼마나 재밌을까요? 사실 아이들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나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아이들이라서 굉장히 학습력이 고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공부하는 방법이 바뀌겠죠. 우리는 예전에 주입식으로 강의를 들었고 외웠어요. 강제적으로 달달달달. 그래서 외운 내용을 가지고서 시험을 봤잖아요. 많이 외운 사람들이 많이 써서 냈고 좋은 결과물을 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학습 방법으로서 교육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학습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 피드백과 평가 개선. 피드백과 평가 개선하기 쉽죠. 챗을 이용해서. 그리고 교육 자원의 확장이죠. 지금 AI를 통해서 원격으로도 고품질의 교육 자원을 고품질의 교육 자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섬이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산골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이 AI를 통해서는 같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시공을 초월한 교육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58분이네요.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몇 장 안 남았거든요. 이건 좀 실망이야. 우리한테 실망을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할루시네이션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얘가 세종대왕의 맥북 던진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물었더니 챗 GTP가 대답을 내놨어요. 이렇게 던진 사건입니다 라고. 진짜 기정사실인 양 내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몇 번을 물어도 똑같이 이렇게 확실하게 입니다. 사건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정답이냐 답을 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류라는 거죠. 근데 문제 자체가 오류예요. 아니 맥북이 세종대왕도 없었고요. 맥북 던진 사건 자체도 없었는데 왜 거짓말을 가지고서 얘한테 왜 시험을 합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 사람이라면은 이거는 그때는 그런 사건이 없었어. 너 나한테 그렇게 물으면 안 돼. 정말 세종대왕 때 있었던 사건한테 물어봐줘라고 우리는 얘기할 것 같아요. 너 나 놀리고 있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그런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거죠. 온갖 학습된 그 내용을 가지고서는 정말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막 찾아보고 비슷한 사건이 있으면 그걸 답으로 내준다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환각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프롬프트를 잘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있는 걸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챗봇 엉뚱한 답변 유도를 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상식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AI를 보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은 개선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라도 상식 탑재는 AI 업계의 관건이다.
윤리적으로도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개선을 하고 있다.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할루시네이션, 요건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뭔지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건데요. 왜곡하는 현상이다. 가짜 정보를 생성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뉴욕타임즈에서 내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아담이에요. 빨간 티를 입은 아담이 자 챗봇을 가장한 뱀에게 지금 막 희롱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눈치를 보고 있죠. 그쵸? 이 그림이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된 것 같고 재밌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씨 말하는 최씨 말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팩트를 분명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얘가 말하는 게 100% 진실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트를 체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옆집에 수다장이 아줌마 같다는 거죠. 그냥 온갖 얘기를 다 물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잖아요. 요 그림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가지고 온 그림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재미있게 표현된 것 같아서 제가 따왔는데요. 팩트를 체크를 해야 된다. 정말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사용한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 프롬프트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롬프트를 사용할 때는 예시의 힘을 활용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로샷, 푸샷 러닝 배웠었어요. 그쵸? 예시를 가지고 질문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 예시대로 얘가 답변도 해주고 있어요. 예시의 힘을 활용한다. 세 번째는 작은 단계로서 문제를 분할화해서 질문한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문제 한 문제씩 질문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내게 맞는 결과값을 가지고 오는 거죠. 네 번째는 첫 번째 응답에만 의존하지 않기. 내가 질문 한마디인데 얘가 답을 줬어. 그 답이 진짜야. 그 답을 가지고서는 막 쓰고 진짜 있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른 말을 하는지 보는 것도 좋고, 또 하나는 우리가 챗 GPT에 대해서 가장 큰 언어 모델로 대표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아니면 클로드의 그다음 리튼에 대해서도 이런 대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챗 GPT와 아이들 이 언어 모델은 결국 챗봇이라는 거죠. 전체는 챗봇의 개념인데 라지 랭귀지 언어 모델이라는 거죠. 자, 다른 LLM 모델이 있습니다. 자, 리튼, 아수거, 네이버 큐, 클로바엑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구글의 제미나이, 엔스로픽의 클로드.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LLM 모델인데요. 리튼과 아수겁은 챗 GTP에서 유래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나오는 성향이 비슷합니다. 아수겁은 우리가 지금 카카오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도출되는 결과값은 오픈 AI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큐와 클로바 X는 이거는 네이버 기반이죠. 그래서 네이버 기반의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은 말씀 그대로 MS에서 나온 LLM 모델이고요. 구글의 제미나이는 구글에서 나온 검색 기반에서 나온 제미나이입니다.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클로드인데 이거는 아마존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클로드도 굉장히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한 4개, 한 3, 4개를 가지고 한꺼번에 결과값을 보면서 서로 비교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제일 흡족한 것이 요즘에 제미나이가 흡족하고요. 그 다음에 클로드가 흡족하더라고요. 결과가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 이게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활용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활용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요점 정리. 첫 번째, 챗 GTP에 입력하는 프롬프트가 중요하다. 프롬프트가 중요하다. 그쵸? 내 상황에 맞게 너와 나의 페르소나를 주고 어떤 상황에서 그 다음에 어떤 걸 요구하는 건지 정확히 주어야지 얘도 정확한 답을 준다라는 거. 그리고 한꺼번에 다 받지 말고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결과값을 유도해내자. 두 번째, 챗 GTP의 한계를 인지하고 유의한다. 이 친구는 이런 점이 있다고, 할루시네이션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값을 100% 믿지는 말고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검증 방법을 도입을 하자. 세 번째, 다른 언어 모델과의 결과값도 비교를 해본다. 아까 말씀드린 거 마지막에 지금은 굉장히 좋고 훌륭한 그런 LLM 모델들이 나와 있어요. 회사마다. 그런 것들을 같이 넣어봐서 결과값을 비교해보자. 그래서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나에게 맞게 가공해 쓸 수가 있도록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미션인데 우리 선생님들 챗 GTP 친구들과 수다 떨어보시고요. 언어 모델 비교해서 분석해 보시고 그 다음에 AI 모델 용어도 익히셔서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도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 정도 말 쓸 수 있어. 이 정도는 알고 있어. 라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 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유니스 꽉 골드님 준비 찼네요.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너무 유익한 정보 보내주셔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또 체계적으로 듣다 보니까, 저런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되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른 아침에 수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아침에, 지각하시나? 못 일어나셨나? 막 이랬어요. 참. 못 일어났어요, 사실. 안 그래도 어제 2시에 자면서 야, 이게 3시간 자고 일어나서 괜찮을까? 우리 신랑이랑 자기 괜찮겠어 가지고 그러게 지난번에도 늦었는데 그러면서 일단은 3시간이면은 이제 한번 바이오리듬이 타고서는 이제 깨는 시간이에요. 1시간 반 단위로 다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2번 이렇게 리듬을 타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또 잤거든요. 네,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이렇게 유익한 강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미소켈리님, 우리 건배, 얼른 마시고. 네. 자, 노영희 선생님, 마이크 켜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있습니다. 건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행복한 하루 되시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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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 꺼주세요. 기록 중지해 주세요. 안 그래도 끈 거 아닌가요? 기록 지금 되고 어디서 있어요. 꺼야 돼요? 아직. 기록 중지 위에 보면은 잠깐만요. 예. 아까 제가 나왔거든요. 화면에서. 지금 화면에 있어요. 화면 어디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거다, 이거. 위에 찾았